중국이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오던 경제 무기화가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G7이 앞으로 그런 중국의 강압 정책이 강력하게 연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G7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시간으로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경제 규모를 이용한 강압적 조치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최근에도 호주를 비롯한 리투아니아 등 여러 나라의 경제적 강압책을 사용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 열도 등을 놓고 이 정치, 군사, 외교적 갈등이 빚어지니까 히토류 수출 중단으로 보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사드 배치로 다툼이 생긴 한국에 중국인의 관광을 차단하는 등 경제, 외교, 안보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또 호주에 대해서도 유사한 이유로 와인, 석탄 같은 수입을 금지하고 외교 관계를 장기간 경색시키는 보복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리투아니아가 대만에 대표 사무소를 설치하니까 중국은 리투아니아 상품을 보이콧하는 보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우리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중국 등의 도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에너지 무기화로 압박했을 때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실히 알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G7 국가들이 여전히 중국과 경제적 측면에서 얽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중국 경제의 강압적 무기화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중국과의 디커플링, 그러니까 공급망에서 특정국을 배제하는 걸 디커플링이라고 그러죠. 이 디커플링이라는 용어 대신에 디리스킹이라는 말이 쓰기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중국으로부터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중국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일환으로 이번 G7 회의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항해서 중국 광물과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상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첨단 기술 유출을 방지해서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런 G7의 대응은 우선 히토류 등의 중요 광물을 포함해서 반도체나 배터리 등의 중요 물자에 대해서 전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강인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간다 하는 것인데요. 이런 이 주요 품목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동시에 한국 같은 주요 국가의 공급망 기반을 강화해서 이 중국 중심의 공급망 체제를 완전히 개편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G7은 또 경제적 강압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억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틀이죠. 이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중국 등으로부터 경제적 압박이 가해진다 그러면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해당 국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유주의 국가들이 연대한다는 것인데요. 상호 물자 지원을 통해서 피해를 완화시키고 동시에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중국 의존도가 큰 품목들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또 중국 공급망을 탈피하는 대책도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니혼기자의 신문은 G7은 한국과 유럽 국가 등 반도체 관련 생산 기술을 가진 국가를 끌어들여서 반도체를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대만에 대한 전쟁을 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내용은 한마디로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 중국이 히토류 등 광물이라든지 중요 물자의 수출 제한 등으로 타국의 외교 정책과 국내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의를 다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히토류는 미래 자동차나 하이테크 제품에 사용할 자석 등 원재료가 되는 중요한 광물이죠. 문제는 G7조차도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국에 조달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G7에 대항하는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명문은 전 세계와 연대를 여러 차례 강조해서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신흥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히토류 확보를 강화할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G7은 성명에서 우리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이런 강인하고 신뢰성 있는 공급망에 관한 원칙을 지지할 것을 장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G7은 우리가 개발하는 최첨단 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공통 책임과 결의를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민군 겸용이 가능한 이중 사용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 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다자간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최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이들 국가들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이용을 막겠다는 의지로 읽혀집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같은 중요 물자라든지 이 첨단 기술의 상당수가 민간에 사용되긴 하지만 이 군사 전용도 가능한 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G7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전 세계 국가들의 공급망 취약성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공급망 혼란은 개발도상국, 신흥국, 선진국 경제에 똑같이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명성, 다양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의 강력한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가 불가결한 원칙임을 인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들의 이런 강인하고 신뢰성 있는 공급망에 관한 원칙을 지지할 것을 권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G7 정상들이 히토류, 반도체, 배터리 같은 중요 물자의 공급망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갖고 경제 안전 보장에 대한 별도의 토의 및 성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상 중국의 숨통을 조이는 이런 과감한 조치와 함께 각종 견제 내용들이 발표되니까 중국은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G7은 중국의 엄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 의제를 제멋대로 다루고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으며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 그러면서 주최국인 일본 등 유관 각측의 외교적 항의를 의미하는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G7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 그러면서 양안,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을 겨냥해서 무력과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티베트 신장의 인권 피해와 또 홍콩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G7 회원국들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 만들기를 그만두라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타국에 대한 억제와 탄압을 중단하며 진영 대결 조장과 도발을 멈추고 대화 협력이 올바른 길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대만으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라 그러면서 G7이 대만 해협 평화 수호를 매번 말하면서 대만 독립 반대를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묵인 및 지지이며 그 결과는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에 엄중한 충격을 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전성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 인민의 굳건한 결심, 확고한 의지, 강력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관련해서는 해양 문제를 이용해 지역 내 국가들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진영 대립을 만드는 일을 중지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어서 G7이 경제적 강압, 중국 표현으로는 협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이 강압을 거론한 데 대해서 독자 제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디커플링과 망단절을 하는 미국이야말로 경제와 무역을 정치화하고 무기하는 진정한 협박자라는 말을 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도 G7 정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고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를 경고한 것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이중 봉쇄가 목표라고 반발했습니다. G7 회의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회의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합의까지는 험난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대중국 압박 정책의 G7마저도 통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7 정상들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자유진영 국가들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연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의 대세계 정책이 완전히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중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G7 정상회의는 중국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었고요. 중국의 미래 전략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과 중러 간의 진영 간 진검승부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와이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